자, 뉴탐사가 어제 변희재 씨하고 같이 합방을 했어요. 굉장히 이질적인 그림일 줄 알았는데. 그런 날이 오네요. 네, 참. 뭐 이제, 일종의 연합작전 같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태블릿 PC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이제 전체적인 점검들을 쭉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국정농단 그리고 박근혜 탄핵의 가장 결정적인 자료로 제공되었던 태블릿 PC는 둘 다 완전 생짜 가짜의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태블릿 PC는 최순실이 실제로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쓴 적도 없고, 따라서 그 안에 있어서 엮어졌던 수없이 많은 국정농단에 대한 증거들까지 전부 다 사거리 검찰의 조작일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부분을 점검을 좀 한 거죠. 근데 보면은 이제 저는 중요하게 생각한 게 이 언론들이 특히 JTBC가 나서가지고 이 태블릿 PC, 최순실 PC라고 보도를 한 거, 그 다음에 고영태한테 뭐 최순실 태블릿 사용권 봤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알고 보니까 고영태는 또 증언할 때는 또 본 적 없다. 그리고 JTBC 방송을 접했을 때는 독일 현지에서 쓰레기통을 뒤져서 찾았다고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만 알고 있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그동안 국회 우리가 나와서. 와, 완전 농락당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박근혜 탄핵이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 역사상에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 사실은 시민들의 승리라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일종의 이제 촛불혁명의 의미가 진짜로 많이 뭐랄까, 아니, 그 의미는 퇴색하지 않지. 하지만 그거를 이루어내게 했었던 그 배경 안에서 이게 정치적 정의나 무슨 뭐 합법적인 어떤 법 질서를 찾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박근혜를 어떤 형태로든지 정권에서 끌어내리기 위한 일종의 조작질이 검찰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 찬탈이죠. 근데 이거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난주에 박성호 쌤이 나와가지고 그 얘기 해줬잖아요. 헌재에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는데 그 근거가 됐던 건 직권남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태블릿 PC는 아니에요. 이건 상관없는 건데, 중요한 거는 태블릿 PC는 조작된 거였지만 최순실이 민간인이 국정농단을 한 거는 사실이란 말이야. 예, 요거는 명백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법리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일종의 증거가 필요했었는데, 그 증거로 제시된 게 태블릿 PC였다는 점이 지금 와서는 매우 유감스럽다는 거예요. 사실상 여론전을 JTBC가 했다는 거죠. 그 앞장서가지고 했는데, 뭐 나중에 보면은 뭐 마치 데스크톱 PC를 입수한 것처럼 보도가 되었는데, 왜 그렇게 했냐? 처음에 최순실 PC, 사무실 PC라고 했거든, JTBC가. 그러니까 JTBC 쪽에서는 최순실 파일이라는데 더 방점을 두자는 것이 제 개인적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태블릿 PC라고 해야 되잖아. 근데 사무실 PC로 방송을 해가지고 저쪽에 뭔가 혼란을 줄 수 있게 그냥 파일이 발견됐다는 거를 더 방점을 찍었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가. 상식적으로 어떤 문서가 컴퓨터에 있느냐 태블릿에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문서의 진위나 경중이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만일 사무실 컴퓨터에도 있었고 태블릿 PC에도 있었으면 사무실 컴퓨터가 당연히 증거가 됐겠지. 그렇겠죠? 근데 사무실 컴퓨터에도 없는 내용이 태블릿 PC, 개인이 쓰고 있는 태블릿 PC 안에 있었다? 이 자체가 우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겁니다. 검찰이 이렇게 무리한 증거를 가지고 사실상의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쿠데타에 가까운 수사를 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했냐는 거야. 촛불 시민을 위해서 얘네들이 이걸 한 게 아니라는 거지. 에이, 당연한 얘기를. 걔들이 시민 생각 1이라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박근혜의 무능, 그리고 박근혜 잘못된 국정 운영, 국정농단 심각한 부분이고 탄핵 받아야 될 부분인 거고, 그리고 처벌 받아야 될 부분인 게 맞아요. 맞는데 문제는 그 처벌의 과정 중에서 절차적인 결함이 있는 처벌을 함으로 인해 갖고
우리가 해냈던 위대한 촛불의 성과가 일종의 검찰의 조작질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같은. 지금 뒤돌아놓고 애들이 보면 그럴 거 아니야. 우리가 태블릿 PC 갖고 이렇게 여론전 안 만들고 이렇게 끌고 갔으면 인용됐을 것 같아? 라는 거랑 똑같은 거지. 그럼 내용은 떠나놓고 왜 이런 무모한, 그 방송 보시는 분은 알지만 절대 저 태블릿 PC는 최순실 거라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인데 왜 저런 무모한 짓을 해갖고 박근혜를 끌어내려만 했겠느냐는 거지. 결국 원래 목표는 최순실 하나 잡아넣는 거였어요. 왜? 누가? 누가? 응. 최순실을 잡아넣으라고 청구해준 사람이. 그러니까 왜? 조선일보가. 왜? 왜? 말 안 들어서? 말을 안 듣기도 했었고, 조선일보를 압수수색하기도 했었고, 언론이랑 싸우려고 하는 모양을 보이니까 조선일보 입장에서는 저 중에 제일 대가리인 최순실을 건들면 결과적으로 쟤네들이 태도를 바꾸고 협조를 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이걸 건드린 거야. 그래서 사실상 이게 터질 때만 하더라도 개인 비리 혐의, 재단 비리 혐의로 해서 진행이 되고 거기로 넘어갈 수 있는 분위기로 가다가 그건 이제 어저께까지 얘기를 들은 거죠. 언론이랑 이런 쪽에서 처음에 조선일보 던지고 도망간 상황에서 이게 나오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여기에 태블릿 PC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연결되면서 삼성의 뇌물죄가 이제 거기 같이 끼어들기 시작한 거란 말이야. 결국 삼성한테 뇌물을 뜯어낸 걸로 해갖고 얘가 박근혜 정권이 탄핵이 된 거고 그래서 삼성은 돈을 주고 이제 그 합병에 대한 5천억 이상 실제로는 뭐 결과적으로 수조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는 불리한 합병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을 했고 그걸 통해 갖고 경영권 승계의 중요한 절차를 마쳤단 말이야. 근데 그 상황에서 말 사주고 모한 거 약 250억 정도 되는 이 뇌물을 제공을 했는데 협박을 받아서 제공한 걸로 이게 처리가 되면서 삼성은 면죄부를 받고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결국 이 합병을 통해 갖고 일어났었던 거기에 대한 그 수천억 원,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5천억이라고 하는데 수천억 원의 차익이라든지 그 다음에 삼바에 있는 그 주가를 조작을 해갖고 회계보고서를 바꿔갖고 거기서 엄청난 비용을 받아 챙긴 이재용의 죄 같은 거는 실제적으로 하나도 무너지지가 않았단 말이야, 당시에.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다 묻었네. 결국 그거 하나로 모든 비리와 그와 관계된 불법 거래를 묻어버리고 그걸 통해서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삼성이 랩피설이에요. 삼성이 그 제일모직 관련한 합병 당시에 최순실의 힘을 빌었는데 그 힘을 빌고 난 다음에 영수증을 너무 세게 받았다는 게 정론인 거야. 삼성을 거덜내버리려고 한 거야. 말 좀 사주는 걸로 해갖고 재단에 기부하는 것도 끝내려고 했는데 야, 네가 삼성 경영권을 받았으면 나한테 삼성 지분을 내놓든지 그와 관련된 엄청난 양의 돈을 내놔라고 하는 말하자면 후불 영수증이 이게 말 사준 건 계약금이었고 나중에 후불 영수증을 받아놓고 보니 자, 아버지는 돌아가신 걸로 돼 있지만 살아 계시고 이 문제를 자칫 잘못 해결했다가는 삼성을 승계하는 게 아니라 뺏기게 생겼거든. 그럼 이런 중대한 위기 상황에서 현재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요 돈을 떼먹자는 거야. 처음에 최순실이한테 얘기해갖고 도움 받았을 때의 마음은 끝난 거고, 이제 순실이가 요구하는 후보를 떼먹자는 거거든. 근데 최순실을 잡아 넣는다고 하더라도 박근혜를 그대로 둬서는 이게 온전치가 못할 것 같은 거야. 뒷감당이 안 될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LI 세트로 남겨버리자라고 해갖고 결국 이 사단이 난 거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검찰이 하는 짓은 뭐 지금도 똑같긴 하지만, 이런 말도 안 되는, 지금 하나하나 살펴놓고 보면, 이 PC의 출처부터 PC 안에서 드러나는 내용들이나 여기에 관련된 증언들이 전부 다 거짓말인 걸 알 수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들통날 수밖에 없는 이런 아주 무도한, 무지몽매한
증거 조작을 해 가면서까지 얘네들이 해도 괜찮다라고 믿는 게 뭐겠냐고. 만일에 여기서 누가 똑바르게 나서가지고 이 특검에 대한 부분을 올바르게 가가끔 제대로 수사를 했다든지, 아니면 그와 관련된 다른 내용들을 밝혀냈거나 얘네들의 비리를 검찰 내부에서 못하게끔 막아냈든지라는 저지선이 들어올 수 있었다 그러면 얘는 무조건 죄인이 되는데, 이런 거를 겁내지 않고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는 거지. 다음 정권과 다음 권력하고 사실상의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기 때문에 검찰도 이 지랄을 했을 거 아니냐는 거야. 즉 박근혜를 물리쳐가지고 이 당시는 뭐 촛불 전국도 아니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된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이 그렇게 주장하는 그걸 하기 위해서 이걸 한 건 아니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야. 그럼 거꾸로 말해서 이렇게 크게 나라를 홀라당 뒤집어 놔줬는데 이 탄핵의 주역이었던 또는 이러한 조사의 주역이었던 특검팀한테 어떤 형태로든지 보상이 안 갔겠어요? 수사 한번 잘했네 라는 선에서 끝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야. 결국 이 특검의 주요 역할을 담당했던 박영수, 윤석열, 한동훈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이상의 권력적인 보장과 미래 보장과 금전적인 이득을 보장받았을 거고 그 중에 일부가 대장동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든다는 거죠. 거기까지 간다. 네. 자, 그럼 대장동까지 가는데 중요한 건 그 대장동을 이낙연이 먼저 터뜨렸잖아. 그렇지. 이재명 사실 거라고. 터뜨리면 안 되는 부분 아니었어요? 그렇죠. 금동 거죠. 그건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였고, 얘는 그냥 지역적으로 거의 성남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요건으로 해갖고 이재명을 그냥, 대선 대통령 후보,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에서 떨어뜨리는 거에서 그쳐버리려고 생각하고 이걸 던졌던 거야. 그러니까 살짝 겉핥기를 탁 던져서 끝내려고 했는데 이게 일파만파 커진 거죠. 일단 후보에서 자기가 져버린 거지. 그렇죠. 자기가 이겼으면 이거 더불어 덮었을 거예요. 근데 얘가 꺼내놓은 상태에서 이게 결국은 마지막까지 이슈가 된 거고 저쪽에서는 야 이걸로 해갖고 이재명이 타격을 좀 보내. 그리고 덥석 물어갖고 막 조진 거죠. 또 대선에서는. 아니 근데 너무 난 좀 어이가 없는 게 뭐냐면 이낙연이 본인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근거가 뭐냐는 거야. 왜냐하면 너무나 이낙연이 그렇게 제 기억에 우세하지 않았거든요. 우세하지 않았고 초반에는 계속 밀렸죠. 네, 아니 차이도 많이 났어요. 네. 차이가 많이 나서 이재명이 너무 월등했어요. 근데 마지막 서울에서 투표를 마치고 갑자기 몇 표 차이, 아니 몇 프로, 0.5%? 0.3 몇 프로까지 쉽게 말하면 한꺼번에 서울에서 다 뒤집었어. 서울 경기에서. 그게 이상하다고 그때 엄청 얘기 그러니까.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미 이쪽에다가 안전장치를 해놨다고 느낀 거야. 그래서 어차피 서울의 마지막에 가면 최후의 승자는 우리다라고 했는데 거기서 표계산이 정말 절묘하게 엇갈려 버린 거죠. 이거를 고의로 누가 엇갈리게 했는지 아니면 진짜 표계산이 잘못됐는지 하늘이 도와서 이낙연의 출세길을 막아주기 위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결과적으로 이낙연이 이렇게 대선 후보에서 빠져버리고 난 다음에 이낙지계들이 한 짓은 뭐냐면 어떻게든 민주당이나 진의 낙지파들이 나서갖고 이 선거를 패배할 수밖에 없게끔 일부러 선거운동에 고의적인 태만을 저지른 거예요. 그렇죠. 그 당시에 와 이낙연계 그 대표적인 사람이 윤석열 지지를 선언하면서 똥파리들이 이낙연 뽑느니 윤석열 뽑겠다 이딴 식의 말도 안 되는 정말 아니. 말도 안 되는 미친 짓거리를 이재명 했잖아요. 뽑느니 윤석열 뽑는다고 했지. 내가 뭐라 그랬지? 이낙연 뽑는다. 이재명 뽑느니 윤석열 뽑겠다. 근데 그 똥파이들은 그 전에 이재명 뽑느니 남경심 뽑는다고 했던 그 똥파이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편이 아닌 거야. 처음부터 그래서 우리 편이 아니었던 돌이켜 거지. 생각해보면 탄핵이 되고 나서 저들이 정권을 당연히 이어서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에 그 정권이라 함은
나는 이낙연 정권이었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러면 우리는 그냥 막연히 우리는 뇌피셜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는 네. 지금까지 그래도 민주당이면 우리 편이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쪽에서는 야, 웃기고 있네. 저것들 아주 멍청해가지고 저 개돼지들 민주당이면 다 지네 편인 줄 알고 이러고 이제 우리를 비웃고 있었잖아요. 그렇지. 이른바 여시제라고 하는 그렇죠. 그 삼성의 장학생들과 뭐 모여져 있는 걔들이 다 지금 수박하고 또 연결고리 있잖아요. 광대로 그렇죠, 해서 그렇죠. 고리고리. 근데 그렇게 치면 그 당시에 후보로 나왔던 사람이 문재인, 이재명, 안희정, 황희였나? 하여튼 네 중요한 명밖에 거는 없었는데? 위쪽에 있는 사람 중에 그러니까 문재인, 이재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제가 봤을 때 거의 자기네 쪽 사람들을 포진시켜 놓은 것 그래서 같아요. 이게 어떤 형태로 정권이 만들어지더라도 이게 홍준표가 이기든 문재인이거든 그 탄생하는 정권에 대한 키는 우리가 쥐고 있다라는 생각이 있었을 거라는 거야. 그러면 자 이게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이 딱 당선이 되면서 본인들이 씨 이거 아닌데? 라는 식의 그러니까 본인들 계산이 다 틀어진 아니지. 거잖아요. 문재인이 될 거라고는 당연히 알고 있었어. 응. 왜냐면 촛불 정국이었고 이미 그쪽으로 몰려갔으니까 문재인이 될 거라고는 알고 있었지만 그 밑에 이낙연부터 그렇지. 시작해서 문재인이 되더라도 그 밑에서 행정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쥐고 있다고 한 거야. 왜? 이낙연이 하필이면 총리 웃대가리로 갔어. 원래 근데 안희정이 총리를 맡아야 될 그렇죠. 자리였는데 그것도 JTBC가 날려갖고 여비서 사건으로 해갖고 안희정을 날린 거 아니야. 자, 아니 근데 뭐 우리는 일단 나는 그건 좀 그래요. 나중이죠. 그 안희정도 사실 못 믿는 사람인데 중요한 건 어쨌든 그래서 이낙연 밑으로 해체 모여해가지고 지들끼리 착착 하려고 했는데 그 사이에 조국이라는 걸출한 인물이 껴버렸네. 그렇죠. 와. 그리고 이재명이라고 하는 행정가의 성장이 눈부시게 올라온 거지. 이재명을 죽일 줄 알았는데 이재명 그 당시 시장이 경기도지사가 됐어요. 유력한 대권 후보가 돼서 40%가 넘는 지지율을 자랑하고 있었던 이낙지의 경쟁 상대가 돼버린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조국 장관님은 일단 안전 차원에서 전 가족을 도륙시켜 버렸고 또 검찰 입장에서 당연히 막아야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그 난리를 쳤고 그다음 그 조국만 치면은 이낙연 내가 승승장구하겠지 했는데 이재명 당시 도지사가 그 도지사 될 때 사실 워낙 괴롭힘을 많이 당해가지고 도지사 될 수 있을까 이랬는데 됐거든요. 그것도 압도적으로 됐어. 네, 압도적으로 되면서 승승장구했어요. 살아났어요. 제대로 부활했어요. 그게 이낙연 입장에서는 싫었겠네. 눈에 가시였겠지. 많이 싫었겠네. 그럼 결과적으로 돌이켜서 우리가 이제 뭐 다시 얘기하지만 문재인 정권의 검찰 개혁이 미흡하고 여러 가지 그 성과가 없네 어쩌네 윤석열을 문재인이 세웠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긴 구조에서 보세요. 처음에 최순실을 탄핵시키는 검찰 세력과 그 후에 배후에 있었던 기득권과 경제 세력들 화산파와 삼성 화산파는 삼성하고 기본적으로 연결돼 있는 구조라고 얘기했잖아. 조남욱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위는 삼성 비서실이고 이쪽에 있는 검사파는 지가 쥐고 있었으니까 조남욱이라고 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해갖고 여시제와 힘을 합쳐가지고 이낙연과 수박들한테 정권의 힘을 다 몰아주고 그 밑에 있던 청와대 안에 인사들을 비롯한 수없이 많은 국회의원들을 데리고 180석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국회의원들을 거대 여당을 가지고 아무것도 못했던 이유가 이낙연 대표였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무능해서가 아니라는 거야. 그렇죠. 이미 문재인 대통령을 적으로 상정해놓고 문재인 대통령이 힘을 쓸 수 없게끔 만들어버리는 그만한 정부구조, 행정구조, 정치구조가 이미 이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 김경수 지사도 그 즈음 쳐버렸잖아요. 다 쳐버렸죠. 다 쳐버렸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수족을 다 잘라버린 거지. 박원순 시장을 비롯한 여권의 안희정을 비롯한 그 당시에 유력했던 차기 대권 주자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이재명이에요. 이재명. 그러니까 진짜 대단한 이재명 사람이다. 대표는 정말 최고. 제가 어제 정말 제 요즘 가는 곳마다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알아서 그런지 자꾸 그런 민감한 문제를 물어보시면은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는데 어제 이제 저희 헬스 트레이너 선생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수라라는 영화가 이재명을 모토로 했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딱 그 얘기했죠. 정확하게 맞습니다. 이재명을 악마화하기 위해서 가짜로 만든 영화지요. 라고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언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악마화된 사람이고 이재명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 잘 보셔야 된다. 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현재 당대표 사이에서 절묘하게 이간질을 해가면서 또 다시 민주당 안에 분열을 만들어서 이번에는 진짜 제대로 된 정치 권력이 발휘될 수 있는, 의회 권력이 발휘될 수 있는 180석, 200석을 막기 위해서 저들이 또다시 계속 이간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 이제 조국 장관 관련해서 얘기를 이제 저희가 어제 던졌더니 많은 분들이 동의 글도 던져주시고 거기 이제 뭐 반대 의견 내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이 다른 쪽 커뮤니티에 돌고 있는 조국 장관 관련한 비난 글들을 갖고 와 봤는데 들여다 봤는데 거기 걔네들이 논리가 뭐냐면 조국이 아무것도 안 하다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다는 거야. 무슨 말씀이시죠? 저기 그러니까 계속 재판받고 있었지. 아니 그러니까 네. 그거만 하고 있다 아무것도 안 하다 양산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정치적 행보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야. 장난쳐. 지금 딴 나라 살다가 이민 들어오신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문재인이 이 조국을 말하자면 이용해가지고 지금에 있는 이재명 대표를 흔들기 위해서 제2의 이낙연으로 조국을 키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은 절대 정치해서는 안 된다. 이거를 갖다가 짤로 해갖고 막 뿌려대고 있어, 이 논리를. 그거는 진짜 믿는 사람은 그 지능에 의심을 좀 의심을 해봐야 돼. 근데- 아니 왜냐면 조국 장관님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는 우리 민주시민들이 적나라하게 다 보고 있었어요. 네. 뭐 아무것도 안 하다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갑자기 정치적 행보를 했다고. 장난쳐 지금? 조국 장관이 그 가족이 멸문지화를 당하는 꼴을 온 국민이 똑똑히 적나라하게 우리 알고 싶지 않아도 다 봤는데? 그래서 조국의 등장이 저쪽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버거운 이재명에 조국의 시너지가 보태지게 되면 이번 선거 진짜 망한다는 차원에서 미리 조기 진화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쟤네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분열을 시키기 위한 그따위 커뮤니케이션들을 만들어서 뿌리고 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저쪽에서 아이, 그거는- 그딴 식으로 분열을 위해서 갈라치기를 위해서 뿌린다고 해도 사실 민주 시민이라면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나는 대부분 안 믿을 거라고 봐. 그러니까 그냥 믿으면 작업하는 세력이 있지. 믿으면 진짜 똥파리들이고 믿으면 이찍인데 분탕질 치려고 들어온 사람이야. 우리 쪽 사람들이 그걸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남경필 믿던 사람, 그 다음에 그때 이낙연 믿는 사람 다 어디 갔어요? 그 사람들 할 일이 없잖아 이제. 그 사람도 이제 조국 장관님 할 일이 갈라치기 없어. 하겠네. 그러니까 이낙연 편에 섰다가 이제 이낙연이 완전히 끈 떨어지는 거 보고 물 빠진 낙지 되는 거 보고 이젠 조국 장관을 데려다가 그 용도로 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거 해도 근데 이미 그 작전에 몇 번 만약에 속았다 하더라도 많이 속았으면 2번 정도 속았으면 이제 안 속을 때 됐잖아요. 네. 근데 아람파님이 조국 가족의 억울함을 풀어줄 사람은 오직 이재명뿐입니다 하셨는데 저도 이렇게 생각해요. 진짜. 이재명 대표니까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사실은 동병상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들 부분부터 부인 부분까지 또 주변에 있는 친척분들까지 얼마나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그럼요. 예. 아무튼 이런 상황에 대한 얘기들을 전반적으로 하셨으면 뭔 얘기는 했는지는 여러분이 거기 가서 들으세요. 무슨 L자 패턴이 어떻고 근데 다 말이 안 되는 다뭐 소리야. 이런 거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짓말들의 그 거짓말들에 대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검찰이 당시에 막막했었던 거야. 뭘 엮기가. 네. 결과적으로 저는 그 김건희가 증언했듯이 야 박근혜 탄핵은 보수가 시킨 거야라는 그 말의 함축적인 의미 즉 그 당시 보수라고 불리고 있던 재벌 기득권과 검찰 언론 세력들이 박근혜를 정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최순실이 돈 욕심을 너무 많이 부려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저는 그 김건희 같은
정말 쓰레기 중에 상쓰레기 같은 애가 감히 우리 시민들을, 촛불 시민들을 야, 쟤들 되게 웃겨. 실제로는 우리가 다 한 건데 지들이 했대. 그러니까 애들이 니들이 맨날 우리한테 이용당하고 뺏기는 거야 라고 생각했을 걸 생각하니 너무 분통이 터져가지고 내가 다시는 똑같은 우리가 왜 실수를 한 번 하면 실수라고 얘기하지만 2번 이상 반복되면 뭐다? 어리석은 거잖아요. 난 절대 그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뼈저리게 다짐을 했습니다. 예. 자, 아무튼 뭐 그런 상황이었다는 점 정리해 드릴 거고요. 이제 앞으로 이 태블릿 PC 관련된 내용들이 뭐 보도를 타고 이와 관련된 게 이슈가 되기 시작하면 최소한 한동훈, 윤석열과 JTBC는 대한민국에서 어떤 형태의 법적 책임을 져야 됩니다. 네. 그렇죠.